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3.1운동에 이어서 오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7쪽이고요. 프린트와 함께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순서는 일단 교과 연계성,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이 고등학교 가면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지 이걸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되돌아보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3.1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 연계성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이쪽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3단어 대단원 3 일제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소단원 두 번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이 고등학교 한국사과도 똑같이 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꼭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1운동을 이제 배워봤죠. 3.1운동 일단 배웠던 내용 한번 되돌아볼게요. 일단 이 3.1운동의 배경은 뭐였느냐면 이 당시 일제 식민통치였었죠. 일제 식민통치. 그래서 무단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단 통치가 이제 여기 좀 추가가 되겠죠.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다.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일제 경제 정책들 있죠.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회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조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3.1운동 즈음에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었다 그랬죠. 1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 종료 후에 이제 8.1 강화 회의가 열리면서 이때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었죠.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 1차 대전 패전국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에서만 이게 적용이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요소죠. 54쪽에 용어 설명이 있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8.1 강화에서 신한청년당이 활동하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 혁명으로 등장했던 국가인 소련에서 이제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약소민족은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 했고,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있었죠.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아무런 활동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무단 통치 하에서도 비밀결사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독립의금부랑 대한광복회. 그리고 교산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세우거나 서당이나 야학 등을 설립해서 민족의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적혀있진 않지만은 지난번 우리가 신민회 할 때도 애국지사들이 만주나 연해주 일대로 넘어가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고종황제가 사망하니까 그 장례식을 기점으로 3.1운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앞당긴 게 이제 3월 1일에 앞당겨가지고 진행하게 됐죠. 3.1운동은 그게 3단계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미독립선언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기미독립선언서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각
각 종교계와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연합하여 이제 구성된 민족 대표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독립선언 이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비폭력과 평화적 시위를 지향을 했으나 이것이 이제 3단계쯤 가면서부터는 이때 일제가 무단 통치 시절임을 감안할 때 강경 진압을 택했겠죠. 그래서 여기 폭력 투쟁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무력 진압에 대한 저항 활동으로 이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3.1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3.1운동에 이제 의미가 있다면 이제 일제 제국주의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최초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대규모로 전개된 민족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이 3.1운동의 결과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은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죠.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우리 이제 무단 통치였다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죠. 문화 통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은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오늘 이제 임시정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3.1운동의 영향이 있죠. 아까 3.1운동 영향 중 하나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구심점이 필요하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전에도 임시정부들은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수많은 임시정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맨 처음에 상하이 임시정부였었어요. 상하이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임시정부가 너무 많아버리게 되면은 단합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단합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곳,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이 세 개 임시정부의 통합을 논의를 합니다. 통합을 논의하게 되고 그 결과 적절한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상하이에 거점을 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보겠지만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머지 두 개 한성정부나 대한국민의회를 이제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에 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상하이에다 임시정부를 두었느냐? 이때 상하이가 지금도 중국에서 상당히 손꼽히는 도시죠. 이 상하이에 뭐가 존재했냐면은 조개가 존재했었어요. 조개는 뭐냐면은 외국이 빌린 땅을 말해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주요 열강 국가들이 이 상하이의 일부 지역을 빌린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 뭐가 존재했느냐면은 외교 독립을 지향할 것이냐, 무장투쟁을 지향할 것이냐, 이거의 대립이 있었어요. 초창기의 독립운동은 외교 독립을 지향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외국 인사들을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상하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임시정부가 어디에 존재했었느냐? 상하이에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성정부랑 대한국민의회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임시정부 수립 기념, 임정 수립 기념일이 있죠.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이다. 어떻게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행정은 국무원, 사법은 법원, 입법은 임시의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삼권 분립이 있죠. 견제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삼권 분립이. 그래서 최초의 삼권 분립이 입각한 민주공화정이다. 우리가 수업할 때 그거 얘기했었을 겁니다. 이제 조선이 독립했을 경우 어떤 정치 체제를 지향해야 되느냐? 왕정으로 갈 것이냐? 공화정으로 갈 것이냐? 왕정으로 갈 것이냐? 공화정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공화정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그 전문에도 보면은 3.1운동과 임시정부가 같이 세트로 묶여서 나온 만큼 우리가 지난번 앞서 했던 3.1운동이랑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활동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 활동들로 뭐가 있냐면,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은 국내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제에 아직 그 감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 존재한단 말이죠.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데 한반도 내부와 이렇게 연락을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존재하느냐? 연통제와 교통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57쪽에 보시면 용어 설명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비밀행정 조직망이에요. 비밀행정 조직망이라는 거. 연통제는 이제 비밀 연락망이고, 행정 조직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조직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교통국의 경우는 무엇이냐? 통신기관이에요. 통신기관으로서의 역할이고요. 둘의 역할은 비밀 조직망이죠. 비밀 조직망.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돕기 위해서 위장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륙양행이나 백산상회, 그러니까 군자금 모금이라든지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위장한 회사 같은 거를 둔 적도 있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이제 외교 활동을 주력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초창기 독립운동의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외교 독립이냐, 무장 투쟁이냐, 두 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초창기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우선권을 둔 건 이 외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었는데, 이제 누가 파견이 됐냐면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신한청년당 활동을 통해서 파리강화회의에 간 적이 있죠. 그리고 이 구미위원부를 뒀어요.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미국에 설치를 했죠. 구미니까 미국에다가 이걸 뒀어요. 이걸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에겐 초대 대통령으로 잘 알려지는 이승만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가장 중심을 뒀던 게 바로 이 외교 활동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군사활동이나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야 될 사항. 우리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기관지가 독립신문이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도 독립신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교 독립이라고 하는 게 바로 효과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일단 외교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외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뭐가 존재하느냐, 외교 독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외교 독립이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를 놓고 노선의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임시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를 놓고 임시정부 내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건 기억해 두세요.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어요. 국민대표회의. 우리가 교과서 볼 건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있습니다. 창조파와 개조파. 이 두 입장으로 갈리게 됩니다.
창조파는 아예 임시정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는 쪽이고요. 개조파는 어떤 쪽이냐? 지금의 임시정부를 좀 개편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론을 내질 못했어요. 이거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30년대까지 이제 1930년대 이때까지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임시정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시정부가 당초 구성된 목적이었던 이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은 그래도 톡톡히 해냈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주된 활동은 뭐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교과서를 이제 보고 교과서를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교과서 57쪽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다. 일단 보면은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3.1운동 직후 국내외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한성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도 있지만 이 지도 꼭 알아두세요. 지도는 꼭 기억해 둬야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임시정부가 너무 많게 되면은 단합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자 민족운동가들이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1919년 9월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왜 하필 상하이였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일제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세계 각국과의 외교 활동이 편리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거 조금만 다시 앞서 했던 설명 좀만 하면은 초창기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서 외교 독립에다가 무장투쟁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초창기 이 임시정부의 노선은 외교 독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 독립론을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적의 장소는 어디냐? 상하이가 최적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위치를 상하이에 잡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 임시정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의정원, 국무원, 법원을 두어 삼권분립체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는 것. 삼권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이건 좀 기억을 잘 해둬야 되겠죠. 일단 애국공채를 발행하였다. 공채는 이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애국공채가 있었죠. 군자금 모금할 때 애국공채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국민의원금 모집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운영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국 기억해 두세요. 나라 안팎을 연결하는 연락망을 구축하고 국내에서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였다. 비밀리에 유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김규식을 친한청년당 대표로서 파리의 강화회의에 파견한 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용어 설명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탄압으로 국내 조직이 와해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국내 조직은 이 연통제와 교통국도 결국에는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축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 내에서도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아까 얘기했죠. 외교 독립론을 지향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노선의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느냐, 이 얘기죠.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회의 이제 내용 보면은 회의는 임시정부를 개편하자는 입장, 이게 이제 개조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조파. 그 다음에 새 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를 갈아엎고 새 정부를 만들자, 이건 창조파입니다. 창조파. 여기 쓰진 않았지만 임정을 유지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는 결렬이 됐죠.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될지 노선이 이게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을 때까지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시정부가 우리가 이제 30년대쯤 가면은 막 한인애국단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혹시 암살을 보면 알 텐데 암살에 나온 것처럼 한인애국단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면서부터 임시정부가 다시 활력을 띠게 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까지 했고요.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년대 독립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